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관경관, 어떤 분이 상관경관을 설명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셔 가지고 오늘은 상관경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상관경관은 위화백단이라고 해 가지고 상관이 정관을 극하면 나쁜 일이 100가지가 일어난다. 뭐 이러한 뜻이에요. 근데 원래의 뜻은 정승집 개가 죽으면 이거 좋죠? 하나 장만했습니다. 자, 정승집 개가 죽으면 그 정승집에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래 가지고 그 개에다가 관을 갖다가 이쁘게 짜 주고 막 이러한 그런 것들이 음 아부의 극치를 이루었을 때 상관경관 해 가지고 이 관자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요. 자, 원래 그렇게 사용이 되었었는데 명리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어떤 선생님께서 상관경관을 패러디한 거예요. 관자를 다시 집어넣어서 이 관자를 이 관자를 다시 집어넣어서 상관경관이다 요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관은 왜 상관이 관을 바라봤을 때 상관이 관을 바라봤을 때, 관을 만났을 때입니다. 내가 식신상관의 일주야. 그런데 정관편관이 뭐 타주에 연월일시에 있다던가 혹은 대운에서 세운에서 정관편관을 만났을 때 그때가 뭐 위화백단인 거예요. 왜냐? 자, 상관이 정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착각살, 오지랖 이러기 때문에 정관을 설하게 돼요. 극하게 돼요. 그래 가지고 무슨 얘기냐?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고 친다면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규율적이고 이 정관의 성향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를 절제를 잘하고 규제를 잘하고 규율성을 가지고 있고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약속도 준수하고 약간은 느긋하고 원칙주의예요. 원칙을 잘 지킵니다. 순서를 잘 지켜요. 그런데 상관이라는 것은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식신상관이라는 것은 언어가 매우 발달돼 있고 말을 잘하고 표현력이 굉장히 높고 편법성을 지니고 있고 자율성이 있고 기분파이고 능력은 대단한데 눈물과 허언과 동정, 오지랖, 감성계, 즉흥적이고 인정이 많고 수다맨, 집요하고 막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될 것만 같아. 그러니까 착각살이고 내가 여기 아니면 못 사나 막 해 갖고 인제 사표를 낸단 말이에요. 사표를 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이 되질 않아요. 돈만 까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위화백단이냐. 직장 떨어졌지. 관성 떨어졌지. 관성이 떨어진 거죠. 직장이 떨어진 거면. 관성이 떨어지고 나면 재성이 바로 떨어집니다. 돈이 안 나오죠. 다음 달부터. 재성이 떨어지면 인제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자한테 있어서 상관경관이라고 하면 남편 직장을 떨어뜨리고 재성을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다 되죠. 남자라고 해도 관성이면 자식이죠. 직장과 자식을 잃었지 재성이면 여자도 잃었지. 그래서 위화백단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행으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쉽게. 자, 비식재관인 그래요. 그래서 목화토금수를 비식재관인으로 십성으로 나눠 보자면 목은 비겁, 화는 식상, 토는 재성, 금은 관성, 수는 인성이라고 봅니다. 상생은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 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도 상생입니다. 그런데 상극은 하나를 건너뛰어서 여기서 여기로 얘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이렇게 극을 하는 관계가 돼요. 그럼 상극이라는 것은 뭐냐?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상관경관은
화극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화극금은 뭐냐? 식상이 관성을 극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 왜 이거의 이제 원뜻은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속 알맹이까지 가보면 식신상관이 관성을 극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 식신상관은 너무 솔직해. 알맹이만 있어. 현실적이고 포장이 없어요. 그래서 매우 솔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 표현을 매우 잘해요. 그런데 이 관성은 식상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모욕으로 받아들여요. 어떻게 모욕으로 받아들이냐? 무식상이거나 무관성이거나 이런 경우에 자, 식신상관이 매우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직장을 남들이 다 원하는 그 직장을 다녔는데 너 왜 거길 그만뒀어? 이렇게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 사정이 있어서 그냥 그만뒀어? 그럼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말면 되는데 이 식상들은 그냥 쓸데없이 솔직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죠. 자, 내가 집에서 하는 일을 했을 때는 원래는 조금만 일하고 많이 벌어. 조금만 일하고 많이 벌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시간 일하고 내가 300만 원을 벌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직장을 다니니까 그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8시간 일하고 300만 원 벌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만뒀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관성이 들었을 때 얘는 직장을 지키지도 못한 주제에 자기를 깐단 말이지. 어떻게 까요? 나는 8시간 일하고 300만 원 버니까 나는 이거 내버렸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관성은 얘가 의도한 바는 아니야. 얘가 의도한 바는 그냥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제 설명한 것뿐인데 은근히 옆차기를 한 느낌이 옆차기를 받은 느낌을 들어요. 관성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식상은 말을 하면 할수록 관성한테 모욕을 주게 돼 있어요. 관성은 식상의 말을 듣기만 하면 아 저게 은근히 나를 깐단 말이지. 돌려까기를 한단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모욕으로 받아요. 정말 쉽게 다시 예를 들어드리자면 자, 관성은 자 유니폼을 입었잖아요. 멋지게 유니폼을 딱 입었어요. 백화점 가면 포장을 예쁘게 정말 귀족 계급에 해당될 정도의 포장을 아주 멋지게 해놨어. 백화점에 있는 물건이 관성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식상은 알맹이만 봐. 이 껍데기를 안 보고 알맹이만 봐. 그래갖고 아유 그거 통통하고 이쁘긴 한데 야 근데 그렇게까지 값을 줘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하는데 이 관성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니폼을 입었단 말이에요. 정말 멋진 유니폼을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에 마크가 딱 찍혔고 그 회사의 마크가 찍히려면 걔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만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갖고 자기는 다 통과해가지고 세척도 하고 뭣도 하고 해가지고 그 상품성을 인정받아서 거기 들어간 거고 그리고 포장을 굉장히 멋있게 해냈기 때문에 백화점 물건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식상은 그것이 불편해. 알맹이만 이제 그 껍데기 포장한 것을 아유 이거 이런 데다가 왜 돈을 쓰냐. 그냥 인삼이면 인삼, 사과면 사과. 이 사과만 딱 사면 좋은데 그럼 식상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가서 사시는 게 낫죠. 근데 이 식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성이 식상이 얘기를 하면 굉장한 모욕으로 받아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인 거고. 그런데 맨 처음에 사주 원국에서 연월일 시에 식상과 관성이 같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관, 견관이 되지 않아요. 왜냐? 식상과 관성을 DNA 자체에다가 2개 다 가져버리면 이 상관의 성향과
정관의 성향을 같이 가져요. 그래 가지고 식상과 관성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중인격이 나타나요. 이중인격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직장 생활을 하는 데는 리더 역할을 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왜냐? 처음에는 이러려고 했어.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의리가 있거나 끝까지 처음부터 완전히 믿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긴가민가 제가 어떤 성향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가늠해 보거든요.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근데 거기서 의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들은 들어왔다가 이제 바로바로 쫓겨나서 나가는 거고, 그런데 상관 정관을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자기가 빠져야 할 때 낄끼빠빠라고 하죠. 여기는 바로 낄끼빠빠예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끝끝내 살아남아서 이 식상들을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그 요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식신상관을 두 개 다 갖고 있다. 상관 경관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직장 생활하는 데는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는 사실이죠. 상관 경관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